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화 회로 실무 11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타이머 회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학교에서 이제 택배로 이제 실험 키트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타이머 회로를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회로를 꾸미고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우선 그 회로 이론에 대한 내용들 설명을 하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이제 엄태욱, 이경석 교수님 두 분 교수님께서 실험을 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이제 찍어서 이제 강의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이론 내용을 이제 간단히 설명을 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 키트는 이제 타이머 회로인데, 이게 타이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죠, 그죠?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제 뭐 타이머로 그 시간을 설정하면은 뭐 일정 시간 후에 뭐 알람을 울린다든지 뭐 이런 기능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써봤을 텐데,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오늘 할 내용이 바로 그런 타이머를 우리가 이제 실제 회로를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머를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 IC 타이머 IC를 하나 이제 쓸 텐데, 이제 이게 이제 OO 타이머라고 1972년에 개발된, 뭐 지금 뭐 거의 50년 다 됐죠, 그죠? 50년 동안 아주 많이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칩이에요. 그래서 그 50년 동안 원래 72년에 개발된 그 설계대로 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이제 드문 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제조 공정 같은 건 뭐 많이 달라졌겠지만, 그죠? 그래서 일단 뭐 활용성이 굉장히 다양해요. 굉장히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게끔 잘 설계가 돼가지고 여러 분야에 진짜 많이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정된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저렴하게 그 우리가 사용자들이 구매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가 쉬워요. 사용하기가 쉽다는 얘기는 이제 뭐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주변에 필요한 수동 소자도 몇 개만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50년이 된 아직까지도 이제 많이 사용한 그런 칩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사용 용도는 뭐 클락 제너레이터, 뭐 구형파 있죠, 여러분. 우리 흔히 쓰는 구형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톤 제너레이터, 여러분들이 이제 소리를 만드는데 이제 뭐 아니 뭐그 다양한 풍부한 음색을 가진 소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톤 제너레이터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이렌이라든지 뭐 메트로놈 같은 그런 기계음을 만드는데, 주파수가 다른 음의 높낮이가 다른 그런 기계음을 만드는데 이제 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삼각파를 만든다든지, 그 다음에 뭐 주파수 분배기 프리퀀시 디바이더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1kHz 주파수가 있는데, 나는 이 파형으로부터 뭐 500Hz 주파수를 얻고 싶다 할 때, 이런 그 오 타이머 칩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샷 타이머,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게 이제 원샷 타이머예요. 그러니까 어떤 트리거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신호를 딱 준 다음에 일정 시간에 어떤 동작을 하도록 뭐 이렇게 만드는 걸 이제 원샷 타이머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이제 구현할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운스 프리 스위치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기계적인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흔히 쓰는 이제 푸시 버튼 있죠. 푸시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적인 어떤 단자가 이제 스프링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접촉, 비접촉 이렇게 누를 때마다 접촉하고, 뭐 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오픈되고 스위치가, 이런 경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기계적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눌렀을 때 진동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스위치가 누르면,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누를 때 뭐 5볼트가 뭐 예를 들어서 걸리게끔 그런 회로가 있을 때뭐 누르면 5볼트가 되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쭉 유지하는 게 아니라 진동을 하면서 꺼졌다
떨어졌다 붙었다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동작은 이런 식으로 5V, 0V를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떨리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바운스라고 그래요. 바운싱. 요거를 없애는 거 우리가 디바운싱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바운싱. 그래서 디바운싱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 타이머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원샷 타이머랑 좀 관계가 있는 얘기라서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뭐 최근이 아니라 뭐 옛날부터 이제 그 시모스 버전이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시모스라는 건 이제 이제 컴플리먼터리 이제 모스인데 저전력이 특징인 그런 회로예요. 그래서 그 오 타이머인데 이제 우리가 시모스로 된 것들은 이런 여러 회사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계속 이제 내놓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용도에 따라서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시모스가 없었으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그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여러분들 배웠죠 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이제 BJT 트랜지스터를 이용했는데 저전력 버전으로 해서 시모스 버전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형은 보통은 이렇게 타이머 하나가 들어가 있는 그런 패키지로 이제 8핀짜리 패키지로 보통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뭐 타이머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14핀짜리 패키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타이머 내부 구조부터 알아볼게요. 그래서 타이머 내부 구조와 이제 핀 설명을 할 텐데 이거는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걸 사용한 용도가 아니라 그냥 내부 구조만 설명하는 거니까 그 핀 이름의 의미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붙인 이유를 이제 동작 설명을 들으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타이머 내부 회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컴퍼레이터 비교기죠. 여러분 배웠죠? 비교기 그냥 뭐 OPMP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만 이제 실제로 이제 OPMP를 비교기로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전용 비교기랑은 이제 특징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실제 OPMP는 만약에 비교기로 쓴다고 하면은 뭐 아주 그냥 그 성능이 별로 고성능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 이제 뭐 그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비교기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동작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기준 플러스 단자가 비반전 단자가 반전 단자보다 크면은 이쪽이 이제 하이, 작으면 로우, 그죠? 이게 비교기죠. 비교만 하는 거예요, 간단히. 비교기고, 그다음에 플립플롭이 있어요. RS 플립플롭이라 하는 것. 그죠? 요거는 뭐예요? 인버터죠? 인버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NPN 트랜지스터가 있네요. 그죠? 요 트랜지스터는 요 단지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은 한번 봅시다. 1번 단자부터 1번 단자는 이제 그라운드 뭐 설명할 것도 없겠죠. 그죠? 그다음에 8번은 이제 전원 단자예요. 전원을 공급해주는 그런 단자에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보니까 어때요? 저항이 3개가 있죠. 저항이 3개가 있는데 각각 단자에 전압 분배 회로네요. 그죠? 각각의 점에서 이제 부기가 돼 있는 0, 3분의 1, 그 다음에 3분의 2 이렇게 이제 전압 분배가 되어 있는 그런 회로예요. 그래서 2번 단자는 이제 트리거 단자인데 여기 뭐냐면은 이게 아래 비교기 있죠. 두 번째 비교기에 마이너스 반전 단자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자에 플러스 단자는 두 번째 비교기에 그러니까 비반전 단자는 자 이게 만약에 이게 VCC라고 하면은 여기에는 3분의 VCC가 걸리겠죠. 각각 저항이 같으니까 여기에는 3분의 VCC가 걸려요. 그래서 이 전압이 3분의 VCC보다 작게 되면은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로우가 되겠죠. 그죠?
로우가 돼요. 아, 저기 하이가 되죠. 하이가 돼요. 그 다음에 크면은 어때요? 크면은 로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리고 요 비교기의 출력은 요 플립플랍에 이제 셋 단자 있죠. 셋 단자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아웃 3번 핀 있죠. 3번 핀은 이제 아웃, 이게 출력이에요. 이게 출력이라서 요 RS 플립플랍의 출력이 Q의 출력이 여기로 나오게 되는데, 이게 동그라미가 이제 not이란 뜻이죠. 그죠? not 두 번 했으니까 Q의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요 출력은 이제 그 외부에 우리가 동작시키고자 하는 회로 있죠. 뭐 트랜지스터라든지 뭐 이런 회로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소스 싱크를 약 200mA까지 흘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스란 말은 여러분들 뭐 어떤 단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여러분들 뭐 아두이노 지금 배우고 있을 텐데, 그래서 단자가 있으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스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제 싱크로도 사용할 수 있는, 소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단자에서 전류가 흘러나오게 할 수 있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소스라 그래요. 말 그대로 어떤 원천이 되는 거예요. 전류의 원천. 반대로 이 단자로 전류가 들어갈 수 있을 때 이건 이제 싱크가 되겠죠. 그죠? 빨아들인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단자는 소스만 되고 어떤 단자는 싱크만 되고 어떤 단자는 둘 다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항상 핀에 연결할 때는. 그래서 두 개 모두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두 개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아두이노에다가 어떤 LED를 연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발라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LED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아두이노 핀을 하이로 놓으면은 전류가 여기 5V 0V가 되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이렇게 쓰면 이게 소스예요. 소스. 그죠? 반대로 핀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해요. 그럼 여기가 이제 로우가 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제 LED가 켜지겠죠. 그죠? 이렇게 쓰는 걸 이제 싱크로 쓰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소스보다 싱크 전류가 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핀에 흘릴 수 있는 전류가 전체 핀에 흘릴 수 있는 전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MCU 자체에서 전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외부 전력에서 그냥 전류만 끌어당기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발열 측면이라든지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많은 경우에 이렇게 써요. 대부분. 그런 싱크를 많이 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나중에 회로 구성할 때도 좋겠죠. 그래서 요 출력은 둘 다 되는 핀이에요. 출력이라 써 있는데 여러분들이 싱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소스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최대 200mA 이하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리셋은, 여기 리셋 단자는 요 플립플랍을 리셋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초기 상태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있죠. 낫이죠. 여기 낫. 그러니까 요거는 액티브 로우예요. 즉 리셋을 시키려면은 로우를 만들어 줘야 돼요. 평소에는 하이에 있다가 로우를 만들어 줘야지 여기 리셋이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컨트롤 5번 단자는 컨트롤 볼티지 단자인데, 요거는 자 그냥 이렇게 여기 연결이 안 돼 있으면은, 오픈돼 있으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5V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3분의 5V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3분의 10V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바꿀 필요가 있을 때가 종종 있어요.
대부분 그냥 쓰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전압을 연결시켜 주면 되겠죠. 단 요거보다 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받고 싶을 때 저희가 설명을 할 거예요. 또 그다음에 6번 단자는 스레셜드 볼티지인데 요거는 첫 번째 비교기에 이제 플러스 그죠? 이제 비반전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전압 컨트롤 볼티지보다 크면은 하이가 될 것이고 작으면은 로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7번 단자는 이제 디스차지 단자인데 요거는 요 그 트랜지스터가 이제 오픈 컬렉터 단자로 나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요게 요 Q 바가 하이면은 트랜지스터가 도통이 되고 로우면은 트랜지스터가 꺼져서 이제 오픈되는 그런 단자인데 또 좀 이따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뭐 요 회로를 여러분들이 좀 이따 이제 그 회로를 구성을 해서 이제 한번 동작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공부할 텐데 그래서 컴퍼레이터는 다 알고 트랜지스터도 다 알죠. 인버터는 아는데 요거 여러분들이 또 배웠을 거예요. 디지털 논리 회로에서 배웠을 텐데 한번 까먹은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RS 플립플랍 가장 기본적인 형태죠, 그죠? 이게 R은 리셋, 셋, S는 셋 그런 의미예요. 리셋, 셋 또는 뭐 RS 플립플랍 아니면 SR 플립플랍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플립플랍이란 말은 뭐 뒤집는다 뭐 이런 그 의미죠. 왔다 갔다 뒤집었다 폈다 뭐 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레치란 말은 자물쇠란 뜻이죠. 그래서 RS 플립플랍 뭐 RS 레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플립플랍 레치는 어떤 상태를 어떤 그 논리 상태죠. 논리 상태를 이제 기억하는 유지하는 그런 소재를 우리가 이제 레치라고 하죠. 그래서 뭐 레치가 자물쇠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잠궈 놓는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과 S의 입력 단자에 둘 다 0이 들어가면은 자 만약에 Q바가 1이면은 이건 노죠. 뭐 설명 다시 안 할게요. 그냥 노 단자는 1, 0이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0이죠? 그죠? 5에다가 낫이 붙은 거니까. 그죠? 0이에요. 그러면 여기 0이죠? 그러면 요 아래쪽 노에 단자가 이제 0이 들어가겠죠. 그럼 0, 0이면 뭐예요? 1이죠? 자, 그래서 반대로 1, 0이면 또 1, 0이에요. 그러니까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 상태가. 기존에 있던 상태가. 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두 입력 단자가 00이면은 그 이전이 10이건 01이건 그 상태를 유지한다. 네. 그래서 Qn 플러스 1은 내가 요 신호를 가했을 때 그 상태는 Qn과 같다. 즉 그 전 상태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old state. 그리고 만약에 이제 R에다 1, 0 하면은 그래서 이게 1이면 어때요? 이게 1이면은 무조건 0이죠? 한쪽이 1이면 그죠? 0. 0 되면 또 1이고 그죠? 바뀌게 돼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1, 0이면 또 이렇게 마찬가지로 0, 1, 0이면 또 이렇게 바뀌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두 개가 1이면 어때요? 두 개가 1이면 어느 한쪽이 1이니까 노회로는 한 입력 단자가 1이면 무조건 0이죠? 둘 다 0이 돼요. 그래서 Q바라는 논리 형태가 이제 맞지가 않게 돼요.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허용되지 않아요. 이렇게 쓰는 건 우리 목적에 맞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여기 우리가 안 쓰는 그런 그 입력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게 뭐냐면은 셋이라는 것은 1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전기 회로 논리 회로에서 그죠? 리셋은 0으로 만든다. 그래서 셋은 Q를 1로 만드는 거고 리셋은 Q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논리식을 써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자 이제
그 전압 분배기가 있고 비교기 두 개 있고 플립플랍 방금 이제 배웠죠, 그죠? 그다음에 인버터가 있고 그다음에 트랜지스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실제 회로를 한번 동작 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회로는 이제 뭐 용도는 그 쓰임새는 많아요. 그래서 동작 회로 구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용도로 쓰이는데 우리가 쓰는 건 이제 원샷 모드, 그 단한정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원샷 모드를 이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다른 뭐 비안정, 뭐 쌍안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해보면은 비슷해요. 동작하는 게 비슷하니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정이란 말은 어떤 한 상태를 이제 유지하는 그런 의미예요. 스테이블하다. 그래서 모노는 1이란 뜻이죠. 하나. 그죠? 하나의 상태가 안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하나의 상태라는 거는 출력이 0인 경우예요. 그래서 이 모드에서는 이렇게를 구성하면은 항상 0이 되려고 한다. 0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모노스테이블 모드 또는 원샷 모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동작을 한번 그 단한정 모드의 동작을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 처음에 이제 딱 전원을 올리면은 VCC를 딱 인가하면은 여기 5V네요. 그죠? VCC가 5V 되어 있네. 그죠? 인가하면은 처음에 R이란 거는 이제 리셋 단자, 플립플롭의 리셋 단자예요. 그래서 0이고 셋 단자도 0이 돼서 Q는 뭐예요? Q는 이제 Q도 이제 처음에 0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0이다. 출력이 0이다. 출력이 0이면은 Q가 0이면은 Q바는 뭐예요? Q바 이게 위에 있는 바가 이제 낫이란 뜻이죠. Q바가 하이가 되는 거예요. 0은 로우니까. 그래서 하이가 되니까 이 트랜지스터가 켜져요. 온돼 있는 상태예요. 켜진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은 요 커패시터에 위에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커패시터 양단에 0V가 걸리니까 어때요? 커패시터는 다 방전이 되겠죠? 그죠? 자, 방전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0V, 0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안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스위치를 켜요. 자, 스위치를 켜요. 스위치 1을 켜요. 그러면 처음에 2번 단자는 5V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하이였다가 이게 스위치를 누르면 0이 돼요. 그죠? 하이에서 0으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 비교기는 5V에 있다가 즉 요 비교기의 비반전 단자는 3분의 5V가 되겠죠. 그죠? 3분의 5V, 3분의 10V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 비교기의 비반전 단자는 저항 바로 위에 있으니까 3분의 5V가 걸리겠죠. 요 분배열에서. 그죠? 그래서 3분의 5V에서 기준 전압이니까 3분의 5V인데 플러스에 이게 0V 걸리게 되니까 로우가 되죠. 이게 하이였다가 로우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출력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이로 바뀌겠죠. 그죠? 비교기 2번에 출력은 하이로 바뀌어요. 이건 3분의 5V고 이건 0V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이가 돼요. 셋이 하이가 되죠. 셋이 하이가 되면 어떻게 돼요? Q가 하이가 되겠죠. Q가 하이가 돼요. 그래서 Q바는 로우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트랜지스터가 꺼지게 돼요. 그죠? 꺼지면 어떻게 돼요? 트랜지스터가 여기 있는 게 이 선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이 없는 거니까 이 커패시터에 이제 이 5V에서 연결된 저항을 통해서 이 커패시터가 충전되기 시작해요. 그죠? 충전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내가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핀 2번이
요 핀 2번이 내려가요. 0V가 돼요. 그죠? 0V가 된다. 0V가 된다 그랬죠? 그죠? 핀 2번이 0V가 돼요. 핀 2번이 0V가 되면은 비교기가 하이가 되고, 이렇게 해서 트랜지스터가 꺼지는 거예요. 트랜지스터가 꺼지면은, 자, 이제 커패시터 충전되기 시작한다 그랬죠? 충전되기 시작해요. 자, 근데 이 커패시터 요 회로 보면은 다른 건 여기는 끊어져 있으니까 다른 건 신경 쓸 거 없고, 요 회로만 보면은 RC 직렬 회로네요. 그죠? 그러면 RC 직렬 회로에서 커패시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표현이 돼. 여러분들이 요 회로에서 스위치를 탁 닫는 순간 이제 커패시터에 충전이 시작하겠죠. 충전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점점 전압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충전이 다 되면은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으면은 이제 커패시터는 원래 증류회로에서는 오픈 서킷이니까 그죠? 네, 꽉 충전이 되면은 그때 이제 정상 상태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회로는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커패시터 양단의 전압은. 그래서 점점점 요 그림을 그리면은 예를 들어서 VCT 그림을 그리면은 내가 스위치를 온에서 전압을 RCO를 인가를 하면은 C에 걸리는 전압은 이런 식으로 점점 천천히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증가를 해요. 그래서 C2가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충전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 이 전압이 점점 올라가겠죠. 그죠? C2 전압이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면서 근데 이게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6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6번은 첫 번째 비교기에 비반전 단자죠. 그죠? 플러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 지금 5V니까 3분의 10V에 걸려 있는데 점점 올라가서 3분의 10V보다 커지면은 이 비교기가 하이가 되겠죠.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커지니까 하이가 돼요. 이게 하이가 되면은 어때요? 리셋 단자가 하이가 되면은 Q는 0이 되는 거예요. 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Q바가 하이가 되겠죠. Q바가 하이가 되니까 어때요? 트랜지스터가 켜져요. 켜지면서 다시 이 커패시터 C2에 저장되어 있는 전압을 다시 방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이게 3분의 10보다 작아지면은 비교기 1번이 다시 로우가 되면서 다시 Q가 로우가 되는 거예요. 동작이 끝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이걸 그래프를 그리면 자, 스위치를 내리면은 점점 커패시터 충전이 되면서 3분의 2 vs 3분의 2 요 전압에 도달을 하면은 요 전압이죠. 그죠? 요 긴 전압 도달을 하면은 자, 꺼지게 돼요. 동작을 자, 요런 방금 설명한 대로 동작을 멈춰요. 요 트랜지스터가 켜지면서 다시 이 커패시터 양단이 그라운드가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전이 되면서 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원샷 타이머 모드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한 사이클이. 그래서 한 번 누르면은 일정 시간 동안 아웃풋이 하이가 됐다가 꺼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근데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는 이게 하이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눌러도 아무런 동작이 이제 형태가 변하지가 않아요. 셋이 원래 1이었으니까. 그죠? 원래 1이었는데 또 1을 만들어준다. 1일 때 또 1을 만들어준다 해서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우리 디바운싱 회로 있죠? 그래서 스위치 디바운싱 회로를 이렇게 우리가 이 타임 피리어드를 여러분들이 우리 디바운싱 있죠? 자, 요 회로를 그래서 동작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게 뭐 딱 정해진 거 아니에요. 스위치마다 요 디바운싱 하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스위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타이머의 동작 시간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은 요걸 없앨 수가 있어요. 요 효과를. 이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디바운싱 이제 회로라고 하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걸 이제 타이머 5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기능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디바운싱을 없애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작 시간은 자,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요 회로에서는 뭐 연결되어 있는 게 없으니까 3분의 요 VCC 1분의 2죠. 그래서 자, 점점 증가를 하는데 이 전압값이 3분의 2 V가 될 때, 그죠? 그때 값을 구하면 돼요. 그 시간을. 자, 그래서 T가 되면은 3분의 2 곱하기 전원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요 T를 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T는 약 RC 값에 이제 로그 3을 곱한 건데 이제 1.1쯤 돼요. 여기 대략. 그래서 RC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게 시정수라고 그러죠? 시정수. 그래서 시정수의 대략 1.1배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작 시간 설정할 때 요 RC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이제 넣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습할 키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잠깐 기본적으로 이제 원샷 모드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설명을 하면은, 요 스위치는 그냥 그 4번 단자죠. 리셋 단자예요. 그래서 그냥 플립플랍을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로 크게 뭐 쓸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요 출력 저기 그 컨트롤 볼티지 단자 5번 단자는 5단자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쓸 때는 이렇게 커패시터를 연결해서 이제 그라운드 시켜줘요. 그래서 커패시터는 이제 그 이런 임피던스 특성이 이렇게 되죠. 커패시터는 리액턴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리액턴스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크면 저항이 작아진다. 이런 그런 특성을 가지니까 고주파, 그죠? 고주파 노이즈를 이제 고주파 노이즈는 이쪽보다 이쪽의 저항이 작으니까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래서 노이즈를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좀 더 안정된 동작이 가능하겠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똑같아요. 여기다가 저항 R회로, C회로. 그래서 이 시정수에 따라서 동작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은 보니까 저항을 통해서 NPN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죠. 트랜지스터 연결돼 있어, 베이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출력이 이제 하이가 되면은 이 트랜지스터가 켜져요. 로우가 되면은 꺼지고, 그죠? 그래서 켜지면 어떻게 돼요? 켜지면은 이게 어떻게 전원전압 통해서 LED가 연결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해서 온 되면은 LED가 켜지겠죠. 오프 되면은 꺼지고, 회로가 이제 끊어지는 회로니까. 그죠? 그리고 또 전원전압에서 이렇게 릴레이 연결되어 있어요. 릴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릴레이의 그 여러분 또 단지에 따라서 붙거나 떨어지거나 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그 동작을 하는 거여서 스위치를 누르면은 일정 시간 동안 트랜지스터가 온돼서 불이 꺼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작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지나면 꺼지고, 요 릴레이도 꺼지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제 릴레이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동작 원리가 전자석이죠. 전자석의 힘을 이용해서 접점을 붙었다, 뭐 떨어뜨렸다 하는 그런 그 동작을 하는 스위치죠. 일종의 스위치, 전자석 스위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코일이 감겨 있는 그런 회로다 보니까 이제 자, L 회로에서 인덕터가 있으면 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기술되죠? 자, 걸리는 전류의 미분에 비례해요. 그리고 비례함수를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하죠. 그죠? 미분에 비례하니까 전류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1A가 흐르던 100A가 흐르던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가 중요한 그런 양인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시간 동안에 스위칭이 일어나면은 뭐 이게 뭐 100볼트, 1000볼트 뭐 이렇게 양단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 L은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그런 소자기 때문에 스위치가 끊겼을 때 우리가 이 에너지를 우리가 이제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코일 양단에 이제 다이오드를 이제 거꾸로 달아주죠. 그래서 이걸 뭐 프리힐링 다이오드. 그래서 스위치가 끊어지면은 여기 고전압이 유기가 되고 이 코일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장 에너지를 이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그 다이오드를 달아줘요. 그래서 이걸 이제 프리힐링 다이오드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기본적으로 이제 스너버 회로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갑작스러운 변화를 이제 억제하기 위한 그런 소자라고 보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스위치를 누르면은 일정 시간 동안 요 단자 있죠. 아프 단자가 온돼서 일정 시간 후에 꺼지는 그런 동작을 한 회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 실습을 한번 그 납땜을 하고 회로를 구성을 하고 실습을 이제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는 각 조별로 여러분들 2명이죠. 일반적으로 2명이 모여서 한 조가 돼서 이제 실습을 이제 해야 돼요. 실습을 하고 납땜을 해서 조립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2명이니까 그 2명이 실습 키트를 이제 가지고 있는 사진 인증샷이죠. 인증샷 찍어가지고 2명 얼굴 다 나오게 찍어서 가상강제에 올려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머 회로가 여러분들 이제 뭐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뭐 일정 시간 동작 시간 후에 이제 꺼지죠. 꺼지면은 그거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또 올려야 돼요. 그래서 대략 뭐 타이머 구동 시간은 뭐 맘대로 해도 되는데 대략 뭐 2초 정도로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올릴 수 있는 동영상 용량이 이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오메가로 되어 있는데 뭐 그 이상도 올라가는 것 같기는 해요. 한데 어쨌든 간에 가능하면 용량을 좀 작게 해서 오메가 안 넘도록 해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해상도로 그냥 뭐 여러분은 그 디폴트 해상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파일 사이즈가 클 거니까 여러분 카메라 찍을 때 그 설정을 바꿔서 보통 스마트폰으로 찍으니까 설정을 바꿔서 보통 HD 정도 그래서 뭐 1024-768 뭐 그 정도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H 정도 풀 HD도 필요 없어요. 그죠? HD 정도로 해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동영상 뭐 한 10초 정도 5초 10초 찍으면은 뭐 용량이 이렇게 뭐 막 1메가 2메가 정도 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상경제에 올리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실습 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 R1이 500kΩ짜리 가변 저항이에요. 볼륨이에요. 볼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2는 이제 10kΩ짜리 저항 고정 저항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볼륨 되어 있죠. 볼륨이라고 그러죠. 그죠? 가변 저항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2가 10kΩ 고정 저항인데 자 타이머가 동작 시간이 5초일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돌려서 조절을 할 텐데 그때 가변 저항 값이 얼마이겠는가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그죠? C값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R값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서 동작 시간을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5초일 때 이게 저항값이 그때 저항값은 얼마겠는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게 1번 문제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내가 가변 저항을 이제 안 건드리고 요 상태에서 있을 때 5번 단자 컨트롤 볼티지 단자예요. 그죠? 이 단자에서 전압을 지금은 이제 그냥 그라운드 커패시터선에서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끊어진 거예요.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지금은 그냥 3분의 10V 걸려 있는데
자, 이거 3분의 10V가 아니라 여기다가 4V를 인가했어요, 여러분이. 4V를 인가하면은 여기서 이게 3분의 V가 5V니까 3분의 10V였다가 이제 이거를 4V를 인가하는 거예요. 3분의 2 대신에. 4V를 인가하면은 어떻게 되겠까요? 이거 5V, 4V가 되면은 치가 달라지겠죠? 동작 시간이 달라져요. 이렇게 쓰는 모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동작 시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R 값, R은 고정되어 있고, 그죠? 가변정에서 고정되어 있고, C도 아니까 우리가 T 값을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서 이제 가상강제 그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올리면 돼요. 그러면은 일단 이런 그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은 염탁 교수님, 이영석 교수님께서 이제 그 납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잘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11주 차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